안녕하십니까, 백승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서 특히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와중에서 지난 17일 수도권 과열 투기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를 요점해서 말씀드리고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행정법 학자로서 행정법 영역에서 국토개발행정, 소위 토지공법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술도 하고 그래서 나름 학식적으로는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외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는 상식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최근에 21번째 수도권 지역 과열 투기 억제를 위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20번 동안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은 크게 효용이 있었다는 평가는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기 효과만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발표한 그런 지역을 본다면 경기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안양, 의왕, 구리, 세종 등을 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그럼으로써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역으로다가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오늘 그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정책 만들어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예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기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효과라는 것은 정부의 눈치 보기 위한 그런 소위 거중 조정 기간이라 볼 수 있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수적 효과는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효과, 정부가 특정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기대 효과, 과연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21번째 특히 특정 지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투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패했다고 단정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몇몇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21번째 대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촌평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분의 의견은 뭐냐, 최근 수도권 부동산이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책으로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으로 몰려가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괜찮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것입니다.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국토의 어떤 불균형 개발에 따른 어떤 그 효과가 서서히 본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정의, 공정, 평등을 강조하고 배분적 정의를 자신들이 트레이드 마크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번째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게 되는 근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어떤 그 얼토당토한 정책들을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개발, 국토의 균형 개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입안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동산 대책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뭐 규제 중심적 대책이든 아니면 부동산 어떤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간 오른 부동산 가격이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단기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하시기도. 또 다른 분은 뭐냐면 코로나19로 거시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이번 대책으로 자칫하면 수도권이 어떤 그 침체된 경기 상황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래 됐습니다. 물론 광의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수도권 지역이 경기가 침체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 자영업이든 수출주든 어떤 기업에 취직해 있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이 호주머니가 얇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에서 덤탱이로 떼돈 벌면 은행에 예금해서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정책 쓰면 그런 사람들이 돈 벌 일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하고 부동산 정책의 추진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은 적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맹점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 집중되고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밸런스를 맞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그 주택 규모 숫자는 인구수 비례해서 100% 이상입니다. 사실은 통계상으로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주택을 수유하는 거 아니면 공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로다가 그런 주택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떼부자 되는 뭐 그런 것을 노려다 보니까 공급은 넘쳐나는데 실소유자한테 이게 가는 몫이 적어져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극히 사랑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요. 특히 선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점유했다. 야당도 뭐 못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주택 하나 갖고 그래도 국민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것 같지만은 다 자기 뭐 챙기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체 하고 그렇게 행사하면서 출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더라도 여기서 좀 일면 일리가 있는 것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특정 어떤 그룹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 어떤 수요 공급이 언밸런스 되지만은 공급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젊은이들이 어떤 신혼 살림을 위한 그런 어떤 주택의 어떤 질적 개선을 취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의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급을 늘리는 뭐 이런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투기 억제 정책하고 공급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는 꾼들이 하는 얘기지 사실은 알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제가 약간의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8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동안에 20번에 걸친 수도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단기적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평판이 일반적인데 정부는 왜 이런 단기 단타에 맹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이라든지 배분적 정의라든지 공정 경제를 나섰다면 실소유자의 어떤 주거의 안전한 이런 보장을, 주거권 안전 보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런 단타만 치는 정책이라도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정책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규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세금 많이 거둬들여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보관을 위한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도 저금리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핵심적인 이 대책의 이슈는 뭐냐면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래 될 경우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제가 소실적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 기능, 그 다음에 대출 기능이 주종을 이뤘었는데 요새는 주로 대출 기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통하는 거래의 경우에 대출도 약간의 좀 짬짬이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이런 거래가 금융권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망가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희동의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쳐나서 도깨비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는데 이 유동자금에 대한 어떤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 투기 확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의 경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우리 동네까지 이런 투기 현상이 벌어져서 좀 땅값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고요. 어떤 국민 여러분 개인의 심사를 반영한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고향 제주의 경우도 소위 2015년 이후에 소위 사드 보복 조치로 육하 관광이 침체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내국인 관광도 거의 침체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주로 부동산이 돈 되는 그런 어떤 섬이라는 특성 하에서 거기 계신 삼촌 형님 동생 친구 할 것 없이 짜증을 부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소위 균형 개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균형적 측면에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혼합된 이런 장기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입안에서 실천하는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현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백성이 아니잖아요. 특히 지방에 사는 그런 백성이 더 많다고 본다면 정책적 관점에서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현 정부는 규제 중심, 소위 자칭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진중권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현 정부의 어떤 구성원들도 적폐 세력으로 대두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의, 공정, 평등의 문제, 배분적 정의에 전 정부의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저 어떤 명분론에 해서 투사적 시각에서 우리는 고고하게 한다는 이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국정 수행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피부에 와닿고 국민이 잘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코로나 이후 이구 동성으로 모든 상황이 비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과시적인 가식적인 고고한치 않은 이 정부의 매너리즘적인 이런 부동산 정책 계속 반복하는 한에 있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있어서 서민들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침체 일로를 거듭해서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번째로, 이런 1년에 21번의 이런 부동산 정책, 결국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21번 할 때마다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럼으로써 이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네라고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 부동산 가격 폭등, 그 다음에 가진 자의 어떤 전형이 다반사되는 세상, 정의정부, 공정정부라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그것에 의해서 실천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가식적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 봉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동산 문제 전혀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듯 대한민국 국민 부동산에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건 오랜 역사와 전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단지 어떤 배분적 정의에 입각해서 진보 정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과시하기 앞서서 근본적인 국민의 어떤 생각을, 국민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를 좀 곰곰이 따져서 정책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프랑스 학자가 저술을 했듯이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 국민의 어떤 부동산 사랑에 대해서 정도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근본적인 척결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 없고 허송세월을 할 뿐이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관심이 무엇인가를 고려한 상황에서 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입안돼서 시행하는 그런 멋들어진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